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이유,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혈관 자체가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꿀 한 스푼을 언제 어떤 온도로 얼마나 먹느냐만 바꿔도 혈관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25년간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현우입니다. 달아서 피해야 한다는 상식 저도 오래 믿었습니다. 혈관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당분은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니어 분들의 혈관 데이터를 수년간 추적해보니 잘 고른 꿀을 올바르게 먹은 분들에서 손발 저림과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든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계속 쌓이면서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꿀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드신다는 겁니다. 끓는 물에 타서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 순간 꿀 속에 있던 귀한 효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공꿀인지도 모르고 설탕 덩어리를 꿀이라 믿으며 드시죠. 이렇게 먹으면 당연히 혈관에 부담만 주고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25년 동안 만난 시니어 분들 중에는 매일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인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이 혈관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혈관이 굳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탄력을 잃어가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손발 끝이 차가워지는 거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오후만 되면 피곤이 몰려오는 것도 다 혈관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광고처럼 비싼 제품 필요 없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기계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 집 찬장 한 구석에 있을 수 있는 꿀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꿀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그냥 꿀이 좋다고만 하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온도로 타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어떻게 혈관을 보호하는지, 칼륨과 마그네슘이 왜 혈관 압박을 풀어주는지, 자연 효소가 어떻게 몸의 염증을 줄이는지 이 모든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꿀 한 스푼을 언제, 어떻게, 어떤 온도로 드셔야 실제로 몸이 좋아지는지 단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실 건지, 점심 후에 드실 건지, 저녁 잠들기 전에 드실 건지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 온도 하나만 잘못 맞춰도 귀한 효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가공꿀과 천연꿀을 구분하는 법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신다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손발 온도가 달라지고 두 달 후 얼굴빛이 환해지고 석 달 후에는 하루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리듬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손끝이 차가워지거나 아침에 다리가 무거운 느낌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해온 분들 중에는 검사에서는 정상이지만 몸은 늘 무거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치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하고 스스로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혈관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경남 양산에 사는 73세 장미정님도 그랬습니다. 미정님은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깼습니다.
종아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것처럼 아파서 잠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손으로 주무르고 발을 움직여봐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들면 또 아침이 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마트까지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서 중간에 멈춰 서서 쉬어야 했습니다. 예전엔 그 정도 거리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미정님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셨고 저녁엔 가벼운 스트레칭도 했어요. 발을 높이 올려놓고 누워도 보고 온찜질도 해봤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몇 가지 먹어봤죠. 그런데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지 답답하고 속상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시는 따님이 명절에 내려오면서 천연꿀 한 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키운 벌로 만든 꿀이라고 몸에 좋다고 하시더래요. 미정님은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꿀은 달아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냥 따님 마음이 고마워서 받아만 두었어요. 며칠 뒤 문득 그 꿀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한번 먹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미정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천천히 타서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뭘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따님이 준 거니까 한번 먹어나 보자는 정도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건 여전했지만 종아리 통증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어요. 다리 무게감도 조금 덜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2주, 3주 계속되면서 손끝이 얼음같이 차던 느낌이 확실히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트 가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중간에 멈춰 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동네 분들이 미정님을 보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혈색이 돈다고 하시더래요. 미정님 본인도 거울을 보면 확실히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하루하루가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두렵고 외출하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집에만 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즐겁다고 하시더군요. 몸의 리듬이 달라지니까 삶의 리듬도 따라 바뀌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정님의 변화가 단순히 꿀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꿀 한 스푼을 먹는 습관이 혈관을 깨우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작은 꿀 습관이 혈관을 깨우는지, 왜 물 온도가 중요한지, 왜 타이밍이 결과를 바꾸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원리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이 두 가지 성분이 혈관 내벽을 지키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넘어가세요. 혈관 내벽이라는 건 우리 몸속 고속도로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면이 매끄럽고 탄력 있어야 피가 막힘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내벽이 손상되고 딱딱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작용하는 겁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시니어 60명을 8주간 관찰했을 때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류 속도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거예요.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혈관 탄력성 지표도 조금씩 좋아지는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혜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수님은 평생 발이 차가운 게 당연한 줄 알고 사셨어요. 겨울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꿀 한 스푼 습관을 시작하고 한 달 반쯤 지나자 발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난방 때문인가 싶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가족들은 예전과 똑같다고 하더래요. 혜수님의 몸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천천히 타서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물 온도입니다. 절대 뜨거운 물에 타시면 안 됩니다.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해요. 뜨거운 물에 타는 순간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이 다 손상되거든요. 그럼 그냥 설탕물 마시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미지근한 꿀물을 마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꿀 속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미네랄이 긴장된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혈관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돼요. 혈관이 수축되면 당연히 혈액이 흐르기 힘들어지죠. 손발이 차가워지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이때 칼륨과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면서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겁니다. 국내 식품영양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한 사례가 여러 건 나타난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혈관이 편해지면 마음도 따라 편해지는 겁니다. 72세 박윤기님은 평생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얼굴부터 확 붉어지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점심 이후 따뜻한 꿀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오후 내내 몸이 훨씬 편안하고 예전처럼 쉽게 긴장되지 않더래요. 윤기님은 이제 꿀차 없이는 못 산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꿀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 긴장이 완화되면서 혈관 압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른 당류와 혼합된 가공꿀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천연꿀만 사용하셔야 해요. 요즘 긴장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머리가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꿀의 자연 효소입니다. 이 효소들이 면역을 일으키는 세포 활동을 돕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몸의 방어력을 높이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인데 이게 쌓이면 혈관 내벽도 손상되고 염증도 생깁니다. 꿀 속 효소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혈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내 한 기관의 보고에서 꿀 섭취 후 염증 수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히 먹은 사람들에게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 거죠. 염증이 줄어든다는 건 혈관이 덜 손상된다는 의미입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66세 유정표님은 매년 환절기만 되면 감기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봄, 가을이 오면 꼭 감기에 걸려서 한 달은 고생하셨어요. 면역이 약한 편이라고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꿀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뒤부터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엔 한 번도 안 걸렸고
올봄에도 멀쩡하셨대요. 정표님은 이게 꿀 때문인지 확신은 못하지만 분명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신답니다. 감기에 약한 분이라면 저녁에 따뜻한 꿀물 반 잔을 드셔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쯤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여러분 중 면역이 약해서 늘 걱정이신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에너지 대사입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의 균형이 아주 좋아서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설탕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피곤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꿀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70세 정대환님은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졸음이 쏟아져서 힘들어 하셨어요. 커피를 마셔도 잠깐뿐이고 금방 다시 처지더래요. 그런데 커피 대신 꿀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오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저녁까지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됐대요. 커피 대신 꿀차로 오후 에너지를 보충해 보세요. 단 2스푼 이상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피로감이 대래 악화될 수 있거든요.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는 경험 자주 있으신가요? 5번째는 수면입니다. 꿀이 수면을 돕는 호르몬 분비에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밤 동안 혈관이 회복되는 걸 도와줍니다. 우리 혈관은 밤에 회복돼요.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부분이 재생되고 탄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받는 거죠. 68세 이창선님은 밤마다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잠들기 전 꿀물 반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뒤척임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깊이 잠들진 못해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잔다고 하시더군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꿀물을 드셔보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자기 1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요즘 밤마다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꿀의 기본 원리를 확인했으니 일상에서 더 깊게 활용하는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시면 혈관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질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공복 꿀물 한 잔으로 하루가 가벼워지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속이 쓰리고 불편해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따라 하시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속이 약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위산이 많거나 위벽이 예민한 분들에게 공복 꿀물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지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공복이 부담되신다면 식사하고 30분 뒤에 반 스푼만 드시면 됩니다. 양을 줄이고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공복 꿀물 때문에 오히려 혈관 관리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방송에서 아침 공복이 최고라길래 열심히 따라 했는데 매일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꿀이 안 맞는 체질인가 보다 하고 그만뒀죠. 나중에 제가 만나서 식후 30분에 드셔보라고 했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타이밍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속이 예민한 편인가요?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긴장이 풀리잖아요. 바로 이 시간대가 꿀차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점심 이후 꿀차는 혈관 긴장을 완화하는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혈관이 이완되면서 오후 내내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꿀에 레몬이나 계피를 무조건 넣는 거예요. 물론 이 조합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위가 예민한 분이 레몬을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열이 많은 분이 계피를 넣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꿀만 단독으로 드셔보세요. 몸이 적응한 다음에 레몬 한두 방울 정도만 가볍게 섞어보는 겁니다. 꿀 반 스푼에 레몬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자극만 강해집니다.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식사 후 졸음 때문에 오후가 힘드신 분 계신가요? 저녁 시간대 꿀물은 수면 호르몬 리듬을 돕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되거든요. 특히 혈관은 잠자는 동안 손상된 부분이 재생되고 탄력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과정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낮에 잘 먹고 잘 관리해도 밤에 푹 못 자면 소용없어요. 저녁 꿀물의 핵심은 타이밍과 온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이 최적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마시면 효과가 덜하고 너무 늦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물 온도예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타는 순간 꿀 속의 귀한 효소가 다 파괴됩니다. 효소가 없으면 그냥 설탕물이에요. 혈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주죠. 제가 상담한 분 중에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꿀물을 드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세히 물어봤더니 끓는 물에 타서 드셨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냥 뜨거운 설탕물을 마신 거예요. 물 온도 하나 때문에 석 달이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최근 숙면이 잘 안 되는 분 계신가요? 체질별로 꿀 조합을 다르게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찬 분과 열이 많은 분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냉한 분들은 손발이 늘 차갑고 배가 자주 차갑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생강이 정말 좋아요. 꿀에 생강즙을 소량만 추가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관 순환이 더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열이 많은 분들은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입이 자주 마릅니다. 이런 분들은 뜨거운 물 대신 시원한 물로 꿀을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미지근한 물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차가운 물에 꿀을 천천히 녹여서 마시면 열을 식히면서도 꿀의 효능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 체질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나요? 아니면 더위를 많이 타시나요? 손발이 차가운 편인가요? 아니면 늘 얼굴이 화끈거리나요?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해요. 그래야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타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끓는 물에 타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끓는 물은 꿀을 죽입니다. 효소가 파괴되는 순간 꿀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둘째는 가공꿀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공꿀은 천연꿀에 물엿이나 설탕을 섞은 제품이에요.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트에서 꿀을 살 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00% 벌꿀이라고 쓰여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천연꿀은 절대 싸지 않아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싼 건 분명 뭔가 섞여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35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천연꿀만 선택하세요. 이 2가지만 지키면 최소한 실패는 안 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꿀 혹시 가공꿀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상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꿀이나 아무 방식으로 먹으면 당연히 혈관에 부담만 주지만 올바른 시간대에 천연꿀을 적정량만 제대로 활용하면 굳어가던 혈관이 부드럽게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리를 계속하시면 손발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피로는 쌓이고 밤마다 잠이 얕아집니다. 몸의 무게감이 늘어나고 혈관 나이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굳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를 하시면 손끝 온도가 올라가고 몸의 무게감이 줄어듭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혈색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루 에너지가 안정되면서 오후 졸음도 줄어들고 밤에는 깊이 잠듭니다. 무엇보다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따라 편해지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천천히 타서 마셔보는 겁니다. 물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 손을 담갔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면 딱 좋습니다. 절대 뜨거운 물에 타지 마세요. 꿀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저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시세요. 몸을 바꾸는 건 거창한 도구가 아니라 작은 리듬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꿀과 함께 먹으면 혈관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질별로 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심화 방법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냉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합, 열이 많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합, 소화가 약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합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겁니다. 여러분은 꿀을 어떻게 드셨을 때 몸이 가장 편안했는지 댓글로 경험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드셨나요? 저녁에 드셨나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꿀을 드시면서 실수했던 경험도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